네, 장 마감은 이제 3분밖에 안 남았고요. 3분 동안 버티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은 상승불 켜고 있는데 상승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1포인트 정도밖에 안 오르니까요. 장중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상당히 크게 둔화가 된 거죠. 이런 날은 올라도 사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0.13% 오르는데 그치면서 2450선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고래를 대비로는 3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오늘 고가가 딱 2500선 터치도 한때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450이라는 지수 라인대가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의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822포인트 정도까지 오늘 고점을 형성했다가 지금은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고 저가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800선도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800선 내주고 오늘 단번에 회복을 할 거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테지만 지금 딱 800.81포인트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1포인트만 더 내주게 되면은 다시 앞자리가 7자로 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긴 올라도 음봉입니다. 패턴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요. 오르는 장이지만은 사실 어제와 투자 심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점 안타깝네요. 이번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결국에 막판까지 버티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죠? 상한가 총 5종목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샘표와 조선선제, 코스닥에서는 G2파워, 삼진 L&D, 조광 ILI 있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식량하고요, 무상증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이 2차전지 TF, 그리고 원전 요 정도 있습니다. 샘표하고 신성홀딩스가 이 식량과 관련된 종목군이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경작지 25% 정도 못 쓴다. 이에 따라서 식량 위기 지속된다라는 뉴스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터스 공구먼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선제 무중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직 무중 발표한 건 아닌데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상한가 들어갔다 지금은 풀리는 걸로 나오네요. 조선선제 20% 정도의 급등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조광 ILI 오늘 이 종목이 또 무중 관련된 종목이죠. 5주 무증, 500% 무증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 장중 내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6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좀 올라줬으면 좀 간절히 바라셨을 텐데 시장이 그렇습니다. 하락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앞서서 여인수 전문가도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다. 하락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그만한 재료라도 나오면은 투자 심리가 좀 움찔움찔 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죠. 우리 증시만 그랬으면은 그래도 다른 증시 영향받으면서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그래도 상승을 버텼네요. 하지만 장중 저점 마감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0.4% 오르는데 그치면서 26,431.20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100엔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증시 2% 넘게 오른 것 대비로 정말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장에서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또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부터 체크해 보시면은 0.44% 하락하면서 3,291포인트, 3,29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5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확실히 좀 힘이 빠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국 쪽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은 그래도 강보합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24%의 제한적인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증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아쉬운 전강 후 약의 패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의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맞게 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한데요. 오늘 미증시, 미국의 주식 들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밤이 좀
많은 분들이 지켜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전환돼서요. 저점을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꽤 빠지는데 나스닥이 0.54% 하락입니다. 참고로 우리 증시 시작할 즈음에 이 고점을 한때 높여갈 때는 1% 중반까지 탄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승분 반납하고 하락 전환되더니 지금 저점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 오늘 밤 미증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잡히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락폭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많이 안 빠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원 90전의 하락이었고요. 1285원 60전의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 127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엔 1280원대 후반에서 마침표를 찍었네요. 국내 증시 과연 상승세는 유지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 거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이 상당히 아쉽게 거래를 마친 모습 양시장에서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코스피 지금 8거래일 만에 무려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장 초반에는 사실 2,500선까지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 뒤로 고점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돌려놓는 흐름 장 후반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결국은 장 막판이 저점 수준이었고요.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됐죠. 2,4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그나마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된 거죠. 자, 보시는 대로 기관은 185억 원 정도 누적 기준으로 매도가 조금 더 많았고요. 개인도 뚜렷하게 1,50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연속적으로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오늘은 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자, 외국인은 1,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기록하면서 지수의 소폭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았는데 일단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전기가스입니다. 1.95%, 거의 이쪽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표 종목인 한국전력의 이슈가 좀 있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국전력이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래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섬유의복도 1.5% 오늘은 뚜렷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표 종목인 FNF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자,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도 강했죠. 1.39%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 0.94%, 전기전자도 0.72%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내림세 가장 컸던 종목은요, 통신업종입니다. 1.89% 이쪽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통신 3사의 주가가 오늘 3사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이 업종 지수가 이렇게 휘청이는 모습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 정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부진하죠. 1.72% 오늘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도 1.3%대 하락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와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까지 0.9% 안팎의 내림세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3% 오름세 확인됐습니다. 6만 1,000원대까지 미치지는 못했고요. 6만 900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면에 이쪽에서는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0.5% 내리면서 97,400원에서 거래 마감하게 됐습니다. 10만 원까지 회복이 나타나지는 못했죠. 장 초반만 해도 10만 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에 조금 더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붙으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상승이 연출이 됐죠. 이쪽에서는 1.67% 올랐습니다. 42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LG화 이쪽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붙었죠. 아무래도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이쪽에 인수전 이슈도 붙었고요. 자, 거기다가 유전성 비만 신약 기대감까지 바이오 쪽의 기대감도 한데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상승 탄력 상당히 붙이면서 4% 이상의 상승 58만 4천 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 SDI까지 뚜렷한 상승이었습니다. 이쪽도 무려 4% 가까이 상승이었죠. 54만 9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특징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2%대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80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의 약세 흐름 오늘장에 좀 확인이 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뚜렷한 상승과 달리 셀트리온은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도 보실까요? 인터넷주들 나흘째 신저가 기록됩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내렸죠. 네이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24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카카오 보시면 이쪽도 0.5%대 약세 흐름 7만 2,300원입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내림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보시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에 어제장에서 그래도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소폭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실까요? 0.57% 밀렸습니다. 17만 3천 원 오늘 종가였고, 기아가 조금 더 내렸습니다. 7만 7,2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1%가량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자, 포스코 홀딩스 이쪽은 2% 오름세였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의 상승이 오늘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 반면에 금융 쪽에서 부진했죠. 은행 쪽에 2% 넘게 떨어지면서 52,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물산 0.45%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간밤 미국의 전기차 업체 주가가 일단 좋았죠.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 회사들이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족했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바로 이 종목 안암전자죠. 거래소에서는 안암전자가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회사죠. 하만에 납품한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세 나왔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67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삼진 L&D 같은 종목도 코스닥 종목인데요. 이쪽은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의 가스켓을 70%가량 공급한다. 이 점이 부각됐습니다. 상한가까지 바로 도달했죠. 풀리지 않고 그대로 3,215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모 신소재부터 8% 강세였습니다. PI 첨단 소재, GMB 코리아, 상신 ED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보자면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죠. 바로 이 회사에 대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인수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일진 그룹주들 좋았습니다. 일진 홀딩스 20%대 급등이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일진 전기까지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 하나 더 보시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계속 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려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경작지를 25%를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식량 위기감 고조 속에 오늘 음식료 대표 종목들 그리고 비료, 사료 거기에 육계 수산주까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신성홀딩스는 요새 계속 좋죠. 오늘도 20% 넘게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샘표도 무려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85,400원까지 치솟았고 삼양식품과 SPC 삼립 이런 종목도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이 밖에 비료사료 쪽에서 이지홀딩스 12% 올랐죠. 효성 OMB와 한일사료 같은 종목도 강세였고요. 자, 그리고 푸드나무 8% 올랐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였죠. 하림과 신라 SG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닷새만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래소와 비슷한 패턴 나타났죠. 장 초반에 10시 구간 지나면서 822포인트까지 고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점을 뒤로하고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상승 탄력을 점차 막판까지 줄여가고요. 역시나 코스피처럼 막판이 거의 저점 수준이었습니다. 800선 조금 위에서 거래 마쳤죠. 802포인트가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도 그리고 기관까지도 1,000억 원 안팎으로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개인이 2,00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역시나 오늘 주인공이죠. 에코프로 BM부터 보시면요. 어제장에 엿새 만에 하락 나왔다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 가까이 올리면서 52만 2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게다가 LNF까지 동반 상승 나타났죠. 이쪽은 상승 탄력이 더 컸습니다. 전장 대비 3% 넘게 올랐고요. 25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까지 전해질 종목이 첨보가 사실 최근 상대적으로 양극재 종목들보다는 좀 약했는데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첨보는 4.65% 뚜렷하게 올랐죠. 24만 7,80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보시죠. 큰 폭의 변동은 없었고 방향이 약간 다른 흐름 나타났습니다만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소폭 올랐죠.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0.9% 내림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껴있는 HLB 오늘 장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2.5% 내림세입니다. 34,200원에서 거래 마쳤죠.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이 오늘 상당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에 바이오 빅 이벤트죠. 바이오 USA에서 기술 이전 논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10%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5만 1,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진단키트주인 시젠 반면에 이쪽은 조금 내렸네요. 0.2% 약보합권에서 3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역시나 일제히 하락이죠. 카카오 게임즈 이쪽은 좀 1.7% 올랐습니다. HLB 하지만 펄어비스 0.3% 좀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55,400원입니다. 정적을 하자면 위메이드 이런 종목 좀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특히 오늘 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 위믹스 달러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화제를 좀 모았죠. 자, 그래서 오늘 장에 뚜렷한 상승 나타났지만 윗골을 좀 다는 흐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상으로 2%대 오름세 68,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매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전장 대비 리노공업에서는 1.6% 상승이었습니다. 13만 5,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둘 다 오름세였죠. CJ ENM 1%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연이은 신저가께 경신하는 흐름을 뒤로하고 오늘은 소폭 상승 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주항공주들 보실 텐데요. 16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만에 좀 무산이 됐습니다.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된 우주항공주들 크게 떨어졌죠. 대표적으로 AP 위성이 12%대 급락이었고요. 비치로테크 8% 떨어지면서 8,290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세트레가이도 5% 넘게 떨어지면서 4만 원대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CBDC 관련주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라고 부르는데 이 디지털 유로의 총 예상 발행량을 1조 유로에서 1조 5천억 유로 사이로 지금 규모로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강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좀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었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보시면 KCT 11%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K사인 5%대 오름세, 한네트부터 로지시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까지 뚜렷하게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